29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 자, 을이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존속기한을 15년으로 정했죠.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요.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이 건물 소유자고요. 을이 전세권자인데요. 갑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자, 304조 뭐라 그랬죠?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자, 4번 을의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그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자,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자, 전세권 존속기한이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요. 전세권 등기. 이거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전세권의 기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유효입니다. 그 등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자, 304조 생각하시면 되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자, 땅은 갑소유입니다. 거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자 병. 뭐 요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건물 전세권이죠. 법정갱신 됐습니다.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그랬어요. 기존 전세권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죠. 그 다음에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정의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구소유자가 연대하여가 아니고요.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를 지우면 되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3번에 일부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4번 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인데요. 지상권자인데 지료를 2년 이상 체납을 했어요.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건물은 철거될 것이고요.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찍소리 못합니다.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전세권 주장 못합니다. 자, 5번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자, 저당권 있고 전세권 있고 저당권이 있을 때 누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부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1번, 2번, 3번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깡그리 소멸하고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깡그리 소멸하고 순위 배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30번에 4번이네. 뭐 그림이 왜 이렇게 됐지? 아이고야. 자, 30번에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했다. 자, 다시 한번. 좀 전에 그림이 어떤 거였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당연히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지상권 소멸하죠? 그럼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자가 나 건물 전세권 갖고 있어 철거하지 마. 이딴 소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번에 4번입니다.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항 못합니다. 31번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 일부인 X분의 전세권 취득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물 일부 전세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입니다. 주택임대차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 가번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2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했을 때 가번 지상물 회청구 이런 거 없습니다.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따위는 없습니다. 가번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요.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건물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사용 수익 못한다 그랬죠. 용익물권은 사라진다. 4번 가번주택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일부 전세권자로서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 가번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전체도 안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안 되고요. 일부 전세권자는 이렇게 전체든 나머지든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에서 2번 이렇게 되겠죠.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초권이 없습니다. 특히 건물 전세권자. 끝이 났네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세 개 합쳐서 31문제 나왔죠. 각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문 위주로 봐주시고요. 출제됐던 판례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진 않으니까 몇 가지 주의해서 봐주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문제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권은 조문만 잘 외워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니까 용익물권 3가지는 한 문제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용익물권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담보물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은 조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래서 담보물권을 조금 더 철저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익물권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